잘 쉬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전적 관점에, 그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 하위 문화 이론,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사회 구조적 이제 관점에서,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사회적 관점에서 이제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현대화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노인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 음, 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변한다 했잖아요. 사회가 변하면서 구조도 이제 변하는 거죠. 사회 구조가. 사회 구조가 변하다 보니까 뭐예요? 노인이 소외되고, 노인이 문제시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의료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론들이 이제 사회 구조 관점 이론이에요. 그 중에 이제 현대화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었잖아요. 농경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로 넘어와서 지금 4차 산업 사회, 첨단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 바뀐 것들 있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 좋은 점도 있지만 어, 나빠진 점들도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중에 이제 노인 같은 경우가 이제 좋아진 점도 있지만 나빠진 점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변해서.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큰 변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평균 수명이 왜 늘어나게 됐죠? 평균 수명이 왜 늘어나게 돼요? 건강 기술 발전이 이제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헬스케어 이그 그 이거 이게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사망률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보면 뭐예요? 우리 삶이 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산업 사회를 맞이하면서 고도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3차 산업, 4차 산업을 지금 우리나라도 막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도 막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기술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이 되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윤택해졌습니다. 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은 마트에 뭐 장 보고 뭐 이렇게 배달 문화라든지 그게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나라 땅덩이가 좁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시스템 구축이 돼 있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되게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딸깍 시키면은 새벽에 배송도 해주고요. 굉장히 편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 제가 인터넷도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또 시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경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편해지고 윤택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중교육의 확대. 자,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런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제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기는 했지만 뭐예요? 여러 가지 장학제도라든지 국가 장학제도 뭐 한국 장학재단에서 또 장학금을 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다 뭐 학교 장학금뿐만 아니라 국가 장학금을 다 신청해서 많이들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밀레니얼 세대는 뭐야? 거의 뭐 90%가 넘는 여러분들 동기들 중에 대학 안 간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대학을 진학을 많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떻게 돼요? 도시화가 되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그 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뭐예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시에 이제 공장을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모여서 사는데 이제 노동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것도 물건을 수출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에 이제 모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심한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좀 넘는데 그중에 뭐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그죠? 도시화 그게 이제 진행이 돼요. 크게 이 네 가지 이러한 그 사회 구조가 변함으로써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대화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건강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뭐 사망률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 당뇨에 걸렸어. 뭐 아니면 신장, 콩팥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 뭐 그냥 뭐 적당히 있다가 신장 그 이식 수술 받든지 그게 안 되면 그냥 죽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혈액 투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슐린 집에서 배에 찔러가지고 뭐 요즘에 먹는 약도 있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망률이 감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아가셨어야 될 어르신들이 뭐예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공 심장 박동기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수술해서 배터리만 갈고 또 수명을 연장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죠. 옛날에는 70살까지 살았는데 지금 80살, 85살, 이제 여러분 때 이제 100살 이래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가 시간이 연장이 됐어. 내가 퇴직 이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60세에 퇴직을 했어. 근데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는 70살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80, 100 이래 되니까 내가 퇴직 이후에 지내야 되는 시간이 뭐 10년, 20년, 많게는 30년 이상씩 더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어, 그러면 이 퇴직 이후에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야? 뭐 하고 보낼 건데? 네? 그쵸? 노인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위 문화 이론에서, 뭐, 노인들이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회 구조 변화. 경제적 기술이 발전이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경제 기술 발전이 됐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상대적인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감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일단은 남성과 여성이 이제 같이 요즘에는 뭐예요? 맞벌이도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맞벌이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중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거의 집안일을 주로 하시는 이제 세대였었죠.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여성도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아이만 기르던 경우에는 아이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씩 또 낳았어요. 하지만 뭐예요? 맞벌이니까 뭐예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이제 뭐 부모님이 봐주시기도 하지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린이집도 생기긴 했지만요. 어쨌든 아이를 이제 적게 낳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출생률이 이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출생률이 감소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더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장에서 노령화 지수를 우리가 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자 수요가 감소를 한다. 뭐예요? 경제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다 조립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야? 로봇이 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제조 자동화율이 세계 1위예요. 1위. 왜 그러겠어요? 어, 그 사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웬만한 거는 다 기계가 다 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나 LCD 공장에 그, 제가 예전에 가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공장이라 하면 사람 쫙 앉아가지고 다 노동 집약적으로 뭐 만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요즘 뭐예요? 기계가 다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메인터넌스, 유지 관리 보수만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100명 필요했는데 이제 다 기계가 하니까 한 명, 두 명만 있으면 돼요. 노동자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노인들은 많아져가지고 퇴직 이후에도 더 일하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일자리를 두고 노인과 뭐예요? 젊은 세대 간의 직업 경쟁.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면 좋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업체 뭐 대기업 회장이야. 근데 내가 올해는 1000명 뽑았고 내년에 2000명 뽑고 또 그 다음엔 3000, 4000, 5000 그렇게 계속 뽑을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일자리를 가지고 세대 간에 이제 직업 경쟁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노인들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뭐야? 어, 퇴직이 예, 더 빨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기업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40대 중후반이 되면 퇴직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퇴직 연령이 여러분들 법적으로는 계속 올라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에 계속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젊고 똑똑한 사람이 계속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많고 노인이 돼가는 사람은 빨리 이제 점점 퇴직을 해야 되는 거고.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 이후에 뭐예요? 자신의 지위와 이제 역할이 이제 상실이 돼. 자신의 지위와 역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퇴직 이후에 내 월급을 못 받잖아.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못 받죠.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가 되는 거죠. 경제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럼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국가가 됐는지,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신종 직업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도 이제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서비스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제가 하는 이 영상도 보면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요즘에는 1인 방송 하는 사람도 굉장히 유튜브 크리에이터, 1인 방송 가라고 하나, 그런 직업들도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막 새로 나오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기존에 하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뭐야?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기술들이 뭐예요? 구닥다리 지식이 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지식 유효기간이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지식 반감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지식과 기술이 진짜 옛날에는 진짜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야. 이거를 더 수정 보완해서 더 좋은 게 나오니까,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는 내가,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퇴직이 빨라지는 거죠. 퇴직을 해야 돼. 그래서 또 똑같이 역할상실 수입이 이제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중교육의 확대. 자녀 교육 수준이 부모보다 높다. 야,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대학교 90% 넘는 여러분들 세대, 90%가 넘는 사람들이 대학 진학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이제는 대학원도 많이 갑니다. 웬만한, 옛날에는 대학교에 대학원이 없는 학교도 많았어요. 물론 우리는, 2년제니까 대학원은 없지만, 4년제 대학원이 다 있어요. 학생이 넘쳐나.
그러니까 뭐 지식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요. 부모보다 뭐 교육 수준도 더 대부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 쇠퇴. 어, 어째 보면은 내가 아, 부모보다 더 많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부모보다. 내가 더, 뭐 이래 얘기하긴 뭐 하지만 내가 더, 똑똑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얻을 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받아온 교육 수준이 틀리다 보니까요, 가치관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지식인 이런 얘기를 해요?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더 고차원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더 고차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차이가 나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세대 간에 이제 서로, 어, 벽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해 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가치관 차이로 인해 가지고요. 대화가 잘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화가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정치 얘기라든지, 그쵸?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뭐야? 서로 이게 가치가 갭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 갭은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대 간에 고립이 되고 사회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야? 아유, 대화가 안 돼. 얘기 못 하겠어. 이러한 말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을 아예 그냥 사회 심리적으로 소외하는 거죠. 배제하는 거죠. 음.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사회가 뭐예요? 산업 사회가 되면서 뭐예요? 다 도시로 다 일자리 찾아서 도시로 간다 그러잖아요. 도시로 가가지고 일하고 교육받고 한다 그랬었잖아요.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뭐야? 내가 내 부모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동이 되는 거야. 그쵸? 내가 직업도 틀리고, 내 부모는, 농사를 지었는데 나는 농사를 안 지어. 나는 농사 말고는 딴 거 하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 직업이나 지위가 부모랑 이제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심리적 거리감이 이제 생겨나고, 하는 일이 틀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지? 내 부모님은 이제 저기 촌에 계시고, 나는 도시에 있고, 지리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 이 핵가족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을 핵가족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그 다음에 나 혼자 살아도 핵가족이고요. 뭐 1인 가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 부부끼리 사는 것도 핵가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우리 부부 그 다음에 나의 자녀 이렇게 세 명이서 살아도 이것도 핵가족.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나의 자녀끼리만 사는 가족들을 다 핵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은 결국에 지리적 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명절 때 되면 엄청나게 뭐 차가 밀리고. 요즘은 좀 덜해졌죠. 뭐 외국도 나가고, 반대로 뭐 미리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명절이면 그 전주에 땡겨가지고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리적 거리가 있다는 거죠.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뭐예요? 또 서로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어, 옛날에는 생각도 많이 나고 하는데 자주 안 뵙고 자주 대화도 안 하다 보니까 사회 심리적으로 거리가 생겨가지고 같이 만나가 너무 오랜만에 사람이 만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할 건덕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 심리적으로 결국에 노인이 이제 소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착지가. 자, 그래서 이 그 현대화 이론, 현대화 이론, 사회 구조적 관점의 현대화 이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 삶은 굉장히 윤택해지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이런 것의 양면성으로 보면 그 반대편에는 뭐 오래 사니까 좋잖아.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하고 뭐 똑똑해지고
경제 기술 발전되니까 우리 삶이 편해졌잖아.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지금 뭐예요? 퇴직을 앞당기고 어? 여가 시간이 길어지는데 갈 데는 없고 세대와 간에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으로 이제 소외가 되는 이러한 결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현대화 이론에서는 사회 구조가 노인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 계층 이론이에요. 연령 계층 이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리 그 1장에서 얘기했던 그 노인 세대, 뉴실버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 그 다음에 여러 그 에코 세대, 밀레니얼 세대 다 연령별로 예를 들어서 60대, 50대, 40대, 뭐 여기 뭐 70대, 뭐 80대도 있겠죠. 30대 여러분들 20대 각 연령들이 어, 자신의 역할들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다 대학을 요즘에 다 공부를 하고 이제 사회에 이제 나가는 그런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쵸? 그리고 30대는 또 사회에 나가서 이제 자기 어느 정도 기반을 자리 잡고 이제 결혼을 옛날에는 20대 때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미 초혼 나이가 다 30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남자는 초혼 나이가 34세, 33세, 34세, 여성은 30세,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런 식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그 각 연령들이 해야 되는 사회적 역할이 이제 다 틀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각 연령층들이 이제 어, 사회 경제적으로 수준이 다 틀려.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 수준도 틀리고 가치관이 틀려요. 거기서 가치관 차이가 나면 뭐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괴리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발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지금 노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자기가 살아왔던 이때까지 60년, 7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젊은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내가 내 부모를, 모셔야 된다.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내 부모를 내가 무조건 모셔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쵸? 어. 내가 지금 내 부모를, 안 모신다고 해서 요즘 세상에 그 자녀를 막 욕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도 자기 삶이 바쁘고 자기 자녀 키우기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연령 계층에 따라서 그게 달라가지고 차이에 의해서 수준과 경험 차이에 의해서 노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령 계층 이론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고전적 관점과 그 다음에 사회 구조 관점을 이제 통합을 하는 거예요. 통합을 해서 보는 통합적 관점이 있어요. 통합적 관점이 있어요. 통합적 관점에는 그럼 뭐가 있냐? 그 여러분들 그 일장에서 배웠던 교환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교환 이론. 자, 그럼 이 통합적 관점에는 사회 심리적 관점과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관점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회 심리적 관점에 이제 그 사회 와해 이론은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인간의 심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 우리 교환 이론도 그랬잖아요. 사람의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뭔가 줄 때,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줬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바라는 그 내면
그 심리 기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뭔가 줬는데 내가 받지는 못하고 계속 줘야 돼. 그러면은 불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교환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회 와해 이론은 뭐냐면요. 와해가 뭐예요? 무너진다는 소리죠. 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 내가 뭔가 열심히 뭘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어, 주변에서는 아유, 네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왜 이렇게 못해?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만들고 노력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계속 나를 대상으로 계속 비판을 하고 안 좋게 피드백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다가 뭐예요? 나중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도 뭐예요? 노인이 되면 퇴직을 해서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집에만 있게 돼. 집에만 있게 됐는데 이제 뭐 삼시세끼 밥 차려 드려야 되고 용돈 드려야 되고 뭐 해드려야 되고 뭐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 자녀들이 아이고 씨 부담돼 죽겠네. 그리고 맨날 밥만 축내는 식충이네. 뭐 우리 그 흔히들 얘기하는 두식이 삼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두식이 됐네, 삼식이 됐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계속 뭐예요? 비판을 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면 뭐예요?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상실이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어, 그 심리적으로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강제 은퇴라든지 가장 역할이 박탈이 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와해 이론, 사회 심리 모형의 교환 이론은 1장에서 했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심리적 모델에서는 잠깐 얘기를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활동 이론에서 얘기했던 게 여기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요. 심리적으로 뭔가 노인이 사회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를 활동을 할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공해주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 심리적 모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관점은 이 노인 문제라는 것은 어떠한 뭐 한 가지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거, 사회 구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통합적으로 우리가 어,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러한 노인 문제라는 것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 지위가 이제 어, 사회의 지위가 이제 퇴직 이후에 그 노인들이 가지게 되는 지위와 역할이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 노인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응? 뭐, 물론 상위, 뭐, 10%는 뭐 굉장히 뭐, 연금도 많고 돈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통합적 관점의 정치, 경제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좀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이론들을 한번 살펴봤다라고 하면 사회적 이론에는 이제 고전적 관점과 사회 구조 관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통합적 이 세 가지 사회적 관점에는 이 고전적 관점의 이론들과 사회 구조 관점, 그 다음에 통합적 관점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될 것은 이제 어, 생리적,
생물학적 관점이에요. 생물학적 관점. 생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 생리적 관점은 이제 생물학적이다 보니까 이 노화, 이 생물학적인 이제 노화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게 돼요. 자연 발생적. 그러니까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흘러가요. 그렇죠? 어느 순간이 되면 1년이 지나게 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게 돼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 내 몸이 인간의 몸은 노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자연 발생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신체 조직적인 관점은요, 어, 우리 인체 몸 안에 있잖아요. 인체 몸 안에 여러 가지 뭐 심장, 간, 뭐 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신체 조직적인 이제 관점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요즘에 뭐 환경 호르몬이다, 지금 뭐 미세먼지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환경 속에 인간 얘기하잖아.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어? 이러한 환경, 환경이 뭐야? 결국에 외부 요인이죠. 이런 환경 요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환경적 관점. 그래서 노화의 관점은 생물학적인 이제 그 노화의 관점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자연 발생적 관점과 신체 조직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물학적인 노화의 이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생물학적 노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체 구조의 변화, 첫 번째. 우리 인체 신체 구조의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빨이 어떻게 돼요? 이빨이. 이빨이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빨도 잘 썼고, 더 나아가서는 이빨이 흔들리게 돼서 이빨이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또 의학 기술이 발전이 돼서 뭐 임플란트 받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뭐 풍치가 오게 되면 이 또 잇몸이 이제 약해져서 잇몸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이빨이 다 빠져요. 옛날 어르신들이 풍치가 와서 이빨이 다 빠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치과 기술이 어 그 되게 발전을 해가지고 잇몸이 안 좋으면 또 수술을 합니다. 치조골 이식이라고 해서 잇몸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임플란트를 또 이렇게 심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빨이 약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허리도 딱 이렇게 딱 뻣뻣하고 이제 딱 자세도 좋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고, 이런 이런 손, 이런 것들도 뭐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뭐예요? 점차 이게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어? 연골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약해지면서 재생력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관절도 이제 뻑뻑하고 움직임도 둔해지고 이 피부도 이제 막 이렇게 옛날에는 팽팽했는데 주름도 생기고 눈도 침침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신체 구조의 이제 변화죠. 눈을 딱 봤을 때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된 게 보이는 거죠. 뭐 피부에 뭐 검버섯도 생기고 그죠? 뭐 근데 이것도 요즘에 레이저 있어가지고 검버섯도 레이저 탁 하고 피부도 이렇게 탁 당기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보톡스도 되게 많이 맞잖아요. 예, 그죠? 뭐 요즘에는 부모님 뭐 그저 생신 선물로 뭐 200방, 300방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톡스 200방 이렇게 쏠 수 있는 거 뭐 300방 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또 그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대뇌의 변화. 우리 인간의 뇌 중에서 대뇌가 이제 가장 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뇌가 있고 뇌와 수체가 이래 있는데, 자, 대뇌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생물학적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얘기를 내뱉고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키보드를 만지고 마우스를 만지고 운전을 하고 하는 거 다 누가 명령을 내려요? 뇌에서 명령을 내려요. 뇌. 그쵸? 그만큼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뇌가 뭐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호르몬 분비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또 떨어지게 돼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그 우리 기억력. 저 우리 인체에 보면 뉴런이라고 있잖아요. 뉴런.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인체 뉴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서로 정기적인 미세 전기를 주고받아요. 막 해가지고 해요.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얘네들이 증식을 잘해. 그 증식을 잘 해가지고 뭐 기억력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이가 점차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그래도 저희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걸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럼 기억력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대적인 것이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단어, 1시간 동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10개 외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20개, 30개를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어, 나중에 시험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억을 할 수도 있어. 왜 그러겠어요? 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감퇴되지만 이해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좀 더 그 단기 기억이 아니고 중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내가 그 기억을 이제 좀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그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대뇌는 한 30대, 한 40대까지 이렇게 한 30대, 40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세포가 이렇게 뉴런들이 막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40대, 30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50대부터는 이제 기억력 감퇴가 이제 많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뭐 그러니까 10대, 20대 때 머리를 진짜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뇌 주름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뉴런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그 여러분들 일생에 여러 가지 연산, 사고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살면서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영상을 보잖아요. 영상을 보고 예를 들어 만화를 보고 그 TV 시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자극적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글로 된 책을 읽게 되면 내가 읽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해가 바로 안 되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뭐예요? 내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뉴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때까지는 계속 책을 많이 읽으시고 뭔가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저건 왜 저러지?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손을 또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이래 하지 마시고 뭐 스마트폰 만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공부를 하시는데 눈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책이 있어. 책이 있으면 책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내가 좀 필기도 하고 이 손을 움직이면 이 뇌를 또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쓰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하면 기억도 더 잘 되고 뇌도 더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0대 이후부터 대뇌가 이러한 기억력이 이제 감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뇌 색깔도 변하게 됩니다. 회백색에서 이제 황색으로 이제 쭉 변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뇌가 이래 있으면은 여기 이제 그 단백질막이 싹 껴요. 허옇게. 이게 베타 아말로이드 뭐 이러한 그 단백질이 끼면서 이게 뭐예요? 치매가 오게 됩니다. 치매. 그런 식으로 이제 노화가 이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뇌의 변화로 인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체 각 기관과 생리적 변화. 우리 인체에 있는 그 오장육부죠. 오장육부에 있는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신장, 심장, 뭐 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관점이 또 이 세 번째 신체 각 기관과 생리적 변화 관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체 구조의 변화, 대뇌 변화, 신체 각 기관과 생리적 변화에 따라서 생물학적 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게 되는 자연 발생적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생리적 관점에 있는 첫 번째 자연 발생적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소모 이론, 소모한다, 뭔가 써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래 소모품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마치 거대한 기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대한 기계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래 돌아가는데 그 톱니바퀴가 이제 딸른 거죠. 그렇죠? 오래 쓰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도 보면은 자동차 기름만 넣는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 되면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브레이크도 갈아줘야 되고 타이밍 벨트도 교체해야 되고 계속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품들이 파손이 되고 딸른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야. 우리 어, 인간의 몸도 여러 가지 어, 부품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나이가 들게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오래 쓰니까 딸른다라는 거죠. 퇴화한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체가 그러면 아니 무조건 새거 맨 처음에 몸에 들어와 있으면 태어나면 새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쓰다 보면 그거 다 쓰고 그냥 죽나? 그럼 빨리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체 기능은 뭐예요? 재생을 합니다. 재생을 해. 그래서 내가 뼈가 이래 있어요. 그럼 여기 연골이잖아요. 연골. 이 연골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여기 연골이 있겠죠. 그럼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 다 따라버리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젊을 때는 왜 이게 안 따를까? 뭐 물론 운동선수는 많이 쓰니까 이제 일찍 따르는데 어 근데 왜 그럴까? 왜 젊을 때는 연골이 안 따를까?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따라요. 어 따라요. 따르는데 뭐예요? 재생이 되기 때문에 멀쩡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재생 속도가 이렇게 쓰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 속도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응? 자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때는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하잖아요. 근데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술 먹고 어,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면 그 다음날은 그냥 몸이 붕 떠 있는 느낌? 그래서 그 빨리 해독이 안 되는 거죠. 재생이 잘 안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소모 이론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물시계 이론이 있어요. 생물시계 이론. 그리고 우리 모든 생물들은, 모든 우리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은 어떠한 생물시계가 있다. 어떠한
바이오 리듬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리듬이 있고 일주성이 있다. 적절한 온도, 적절한 식습관,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깨어지게 되면 어? 노화가 시작이 된다. 노화가 된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뭐예요? 노화가 빨리 온다.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낮에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요. 밤에는 자야 돼. 예, 밤에는 자야 돼. 실제 우리 인간이 낮에는 잠을 자도 어, 잠을 충분하게 잘 잤다라고 생각을 안 해, 이 뇌가. 아, 그런데 밤에는 껌껌하잖아요. 빛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충분히 잘 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때 불 켜고 자는 거 별로 좋은 습관 아니에요. 잘 때는 불 다 끄고 커튼 다 치고 어둡게 해서 자는 게 몸에는 가장 좋아요. 왜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우리 인체는 그 빛의 반응을 하거든요. 잘 때도. 어, 그래서 빛이 이렇게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지금 어둡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눈을 감아도 빛이 있으면 그래도 밖에가 밝네, 어둡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생물시계 이론에 근거를 하면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바이오 리듬을 잘 타야 된다. 그래야지 규칙적인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수명도 길고 뭐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고 건강하게 사시려면 규칙적인 습관을 하세요. 뭐 그래서 적절한 운동도 하시고 적절한 뭐 식습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생물시계 이론이고요. 자, 다음은 신체 조직적 관점이에요.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생리적 관점에 자연 발생적. 두 번째는 신체 조직적 관점이에요. 신체 조직적 관점. 그러니까 이 신체 조직적 관점은 말 그대로 우리 인체 몸에 있는 어떠한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에요. 자, 이 신체 조직적 관점에는 자기 면역 이론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자기 면역 체계 아시죠? 면역 체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거 치료제 있나요? 지금 치료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금 경증인 사람들 코로나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 경증인 사람들은 뭐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 잘 자고 잘 먹고 편안하게 있으면은 이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인체 몸은 신기한 게 우리 외부에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바이러스 막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 뭐 내가 숨을 쉬니까 어,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인체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일종의 항원이죠. 우리 몸에서는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니까 얘가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걔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고 걔가 들어왔다는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고 그 다음에 걔를 공격을 하는 애가 항체야, 항체. 예.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 어? 걔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치? 공격을 해가지고 이겨내면 뭐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병이 안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 예방접종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엉덩이나 뭐 이런 데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접종 있잖아요. 독감 예방접종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요, 약화를 시켜요. 쉽게 얘기해서 바이러스가 팔 다리가 있으면 이 바이러스의 팔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거를 몸에 넣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사람들이
이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무슨 약을 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약해진 바이러스를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방접종 맞고 나면 씻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일찍 자세요. 이래 얘기하잖아. 그리고 예방접종 맞고 나면 몸에 열이 날 수도 있어. 왜냐면 어쨌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잖아.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예요? 걔랑 싸우겠죠. 이 항체가 싸우겠죠. 어. 그러면서 싸우면서 그 바이러스랑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다음에 어, 저번에 내가 싸워봤던 애네 하면서 쟤는 내가 어떻게 싸우면 이기는지 알아 하면서 이제 잘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어, 항체가 잘 만들어지게 돼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병에 잘 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예방접종을 맞으면 무조건 그 병에 안 걸리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A형 독감 주사를 맞았었거든요. 근데 독감 주사를 맞았었어. 근데 전 독감에 걸렸었어요. 항체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그랬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면역 체계가 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게 될 때 이게 어, 이제 그 뭐예요? 노화, 노화. 노화로 인해서 뭐 면역 체계가 뭐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나 어떠한 세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항체가 제대로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감시하는 애가 있어요. 이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동작을 제대로 안 하고 감시를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에 잘 걸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면역 체계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사망을 안타깝게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 축적 이론이 있어요. 우리 인체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체에 계속 노폐물이 쌓인다. 그리고 그 노폐물이 계속 쌓이다 보면 노화가 진행이 된다. 그 대표적으로 그 장내에 있는 유산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메치니코프 같은 사람. 뭐 아니면 우리 그 밖에서 이렇게 이제 좀 봄철이니까 이제 황사 이런 것도 지금 막 이제 오고 있고 미세먼지도 들어오잖아요.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 뭐예요? 노화가 진행이 된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왜냐면 이러한 노폐물들이 들어와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폐물이 100%안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0.01%씩 맨날 쌓여.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게 노화라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어,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노폐물 축적 이론이에요. 자, 다음은 단일기간 이론이에요. 이 단일기간 이론은 어떠한 한 인체의 어떠한 심장이면 심장 아니면 신장 뭐 아니면 폐 이런데 어떤 게 하나가 문제가 되고 나면 어,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겨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노화가 먼저 일어나는 게 대뇌, 간,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생식선, 이하선, 혈관. 이 대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지? 뭐 한 3, 40대까지는 괜찮다. 그다음부터 이제 50대 되면 확 이제 기억력 줄어든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 제가 얘기했죠. 아까 이것도. 젊을 때는 간이 해독작용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술 먹어도 괜찮은데 금방금방 해독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독 시간이 오래 걸려. 뇌하수체는 어디 있어요? 뇌가 있으면 뇌 이 중간쯤에 있어요. 뇌가 이렇게 손해가 있고 하면 뇌하수체가 이쯤에 있는데 얘가 이제 그 호르몬 관련된 거 얘가 다 이렇게 다 컨트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뇌하수체 이런 애들. 갑상선 여기 있는 거 그지? 부신은 이렇게 이 신장 콩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장 위에 이렇게 있어. 얘도 호르몬 관련된 거 담당하는 생식선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이하선은 뭐예요? 이하선 침샘.
침샘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 이렇게 눌려서 자면은, 여기에 눌리면 이 침이 이래 쓱 나와요. 여기만 눌린다고 침이 나오는 게, 여기 이하선이 있어요.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혈관, 뭐, 우리 이렇게 노폐물 쌓이잖아요. 그죠? 그 고지혈증. 그쵸? 뭐, 고혈압. 다 이거도 다 여기 근거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노화가 먼저 일어나는 이러한 장기들이 있는데 얘네들로 인해 가지고 노화가 진행이 이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째 보면 우리 인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체는 굉장히 정교한 어떠한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교한 기계여 가지고요. 어떠한 부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어,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언젠가는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게 점점 더 커져서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종의 달기간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의 변화에 뭐 대표적으로 뭐 동맥경화나 노인성 치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혈관 여기 이렇게 이제 동맥하고 정맥이 흐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신경 많이 쓰면 뒷골 땡긴다 이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혈관이 이제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모르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노폐물이 혈관이 이제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쵸? 쌓이게 되면 여기 피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노폐물이 쌓이니까 제대로 빨빨 못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피가 빨빨 못 가겠죠. 근데 그러다가 노폐물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막혀요. 어떻게 돼요? 피 공급이 안 되면. 그죠? 그게 이제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어? 뇌출혈, 뇌경색. 여기 피가 막히냐, 안 막히냐에 따라서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중풍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체 마비가 올 수. 이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습니다. 뇌가 죽어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뇌가 죽어요. 뇌가 한번 죽으면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돼. 그래서 중풍 오신 분들 입 돌아가 있고 뭐 이렇게 팔 이렇게 마비돼 있고 막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다 이러한 그 동맥경화, 그 다음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치매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어요. 혈관성 치매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노화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선 이론. 교차선 이론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뭐 어떠한 우리 이제 세포가 있겠죠. 세포들이 있으면 얘가 실제로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지가 않겠죠. 그냥 딱딱하겠지, 그지? 근데 이제 말랑말랑한 이유가 여기에 뭐 수분들도 있고 콜라겐도 있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네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외부의 수분이나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윤활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흔히들 얘기하는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되게 된다는 거죠.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돼서 조직과 세포들의 기능을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우리 그 피부에 이제 이러한 노화를 시키는 게 이제 이 교차선 이론에 근거를 하면 이제 콜라겐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층이 쌓이지 않게 되고 수분이 계속 안 쌓이다 보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 생기고 그게 이제 노화로 이어진다. 이렇게도 얘기. 참고로 여러분들 주름이 왜 생기냐? 왜 생길까?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런 거야. 건조.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뭐예요? 건조하다. 수분이 수분이 부족하다. 그죠? 수분이 왜 부족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여기 여러분들 알러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고, 물을 많이 안 마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교차선 이론에 근거를 하면 이 신진대사를 이제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건조해져서 이제 주름 생기고 노화 이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차선 이론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 이론은 우리 이렇게 호르몬 분비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뭐 뇌하수체라든지 부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노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내분비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오류제 이론은 뭐냐면 에러가 일어난다. 에러. 그러니까 뭐야? 일종의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보면은 매일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죽고 또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류가 이제 발생해져서 이제 세포를 잘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노화로 이어진다. 그게 이제 돌연변이. 그래서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러한 것에 이제 근거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뇌 노화설이 있게 되는데 뇌는 이제 우리 대뇌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뇌가 노화가 되면 다 노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 또 대립되는 관점이 있어요. 중심설, 말초설. 그러니까 뇌가 잘못되기 시작을 하면 뇌가 다 명령하고 다 관장을 하니까 다 문제가 생긴다. 잘못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잘못 컨트롤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말초설은 뭐야? 말초설. 우리 이런 손이라든지 발, 끝 이게 말초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뭐예요? 어,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또 얘기하는 게 이게 말초설이에요. 그래서 장기기관이 기능 저하가 뇌에 문제를 일으켜서 노화를 이제 촉진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말초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한 가지로 인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노화 이론의 생리적 관점에서 환경적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적은 이제 우리 인체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뭐야? 스트레스. 여러분들 내 맘대로 안 되면 다 스트레스 받죠, 그죠? 내 맘대로 안 되면 다 스트레스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내가 심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만 스트레스라 얘기 안 하고, 어떠한 병에 걸리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춥거나, 굉장히 덥거나, 아니면은, 공기가 별로 없는, 뭐,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서 뭐 산소 중독이 된다든지 그래서 잠수병이라고 얘기하죠. 뭐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아니면은 힘든 작업을 해서 쭈그려 앉아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 뭐 그것도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만병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그래도 잘 적응을 합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데 뭐예요? 노인들은 뭐예요? 노화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어, 빨리빨리 해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더운데 있을 때 그냥 땀 흘리고 더워 하고 씻고 괜찮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오랜 더운데 노출이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열사병으로. 그치? 그래서 적응력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제 안 좋게 되면 그게 또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이제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생활대사율이에요. 그 우리 펄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 우리 그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은요 어떠한 수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이 어떤 거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에너지 소비 속도, 에너지를 소비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어, 빨리 성장을 하고 빨리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응?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그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키우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데려와서 키우잖아요. 금방 커요. 금방 커서 보통 한 2년, 3년 안에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성견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1, 2년 돼도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죠? 음. 그리고 한 사람의 사회 일원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한 20년 가까이 걸리죠. 그리고 성장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성장을 하니까 우리 인간은 수명이 길다. 실제 동물들 거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천천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생활 대사율 이론은 그러한 생활 대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성장을 하고 빨리 죽는다. 단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생활 대사율 이론에 근거하면은 또 먹는 것도 먹으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또 이게 또 수명을 깎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먹는 것도 좀 적당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그렇다고 뭐 적게 먹어라 이 얘기는 아니고 좀 뭐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는 거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생활대사율 이론이 또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유리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리기 이론. 프리 레디컬. 그래서, 활성산소. 활성산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제 그 활성산소가 언제 많이 배출이 돼요? 우리 그 음식, 고기를 직화로 구울 때 아니면 어떤 연기, 훈제. 그쵸? 그런데 이제 그런 활성산소가 있고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 운동을 하게 되면 하고 내뱉죠. 이게 그 심하게 해서 이게 심하게 운동을 해서 내뱉는 여기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활성산소가 있다라.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를 이제 일으킨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흡연, 뭔가 태우잖아요. 그러면서 이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인간의 몸을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흡연하시는 분들은 젊을 때는 몰라. 근데 30, 40이 넘어가면 피부 색깔이 틀려요. 입술 색깔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드실 경우에도 이렇게 불에 직접 구워 드시기보다는 뭐 훈제로 드시기보다는 삶아서 먹거나 끓여서 드시는 게 몸에는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노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 그 사회적 관점에 근거해서 노년 사회학 이론들을 고전적 관점, 사회 구조적 관점, 통합적 관점, 그 다음에 생리적 관점에 이제 노화 이론들을 우리가 자연 발생적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또 우리가 살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에, 그 심리적 관점에서, 우리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배웠었던 뭐 발달 심리 이론을 얘기를 했던 뭐 에릭슨이라든지 레빈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한 심리적 이제 적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노화가 됐다, 노화로 인해서 그 노인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